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오늘도 국내 시장까지 마무리가 되고 모든 분들이 퇴근을 하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장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조금은 속상한 마음도 가지고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오늘 국내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주요 이슈들은 무엇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결국 힘없이 가라앉은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6억 원과 392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홀로 961억 원을 순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위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된 분야별 주요 ETF들의 성과를 살펴봐야겠죠. 우선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들은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지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상승한 ETF는 국내 상위 10개의 기업에게 동일가중으로 투자되는 코덱스 FN 탑10 동일가중 ETF가 0.25% 소폭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기대를 받으면서 상장이 된 타이거 캐디 혁신기업 ESG 30 ETF도 시가가 높게 잡히면서 0.25% 상승한 채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고요.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ETF들인데요. 역시나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두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게 투자하는 차이나 전기차 ETF가 거의 5%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ETF들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유일하게 국내 메타버스 ETF인 타이거 FM 메타버스 ETF가 0.54% 상승을 했고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가 1.49%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 ETF들은 여전히 아쉽게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작은 폭이기는 하지만 탄소 배출권 ETF만 소폭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장된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2개의 ETF는 올해의 성과가 여전히 20%를 넘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자적 해자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명품에 투자하는 ETF, 중국판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원유에 투자하는 ETF 목록입니다. 오늘은 단 한 개의 원유와 관련된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역시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특히 차이나 전기차와 더불어서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고 있는 차이나 과창판 ETF가 마이너스 3%가 넘게 빠진 것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오늘 중국과 관련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 기관 33곳을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림으로써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빠지면서 많이 매도를 던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은 하루 만에 주가가 마이너스 32%나 폭락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미국은 중국이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올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검증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수입업자는 자신이 합법적이면서 미국의 규제에 따르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처는 중국 기관들이 미검증 리스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검사와 점검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됐던 타이거 캐디 혁신기업 ESG 30 ETF가 예상한 것보다도 투자자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내에는 투자를 하고 싶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생기지가 않아서 참 많이 아쉬웠었는데요.
이번에 상장된 타이거 캐디 혁신기업 ESG30 ETF를 정말 기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미국과는 다르게 국내는 문제가 많은 지배구조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거나 투자에 대한 힘듦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런 인식을 바꿀 수가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국내 ETF 상품이 되기를 정말로 기대해보고 싶고요. 지난 5년간 국내 지수와는 다르게 190% 상승했던 날은 검증된 지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좋은 성과에 대해서 역시 기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 분야에 투자하는 ETF가 이달 15일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대표적인 해외 수소 ETF 두 개가 굉장히 큰 폭락장을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상품으로 출시하는 수소 ETF는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별 기업이든지 ETF를 통해서든지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런 대형 기술주 기업들도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회복해가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그야말로 하루에도 마이너스 20% 이상씩 주가가 빠지면서 큰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기술주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며 좋아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역시나 마음 편하게 ETF를 통해서 언제나 최상의 기업들에게만 골고루 투자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한 투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분석한 결과 테슬라 매출액 규모가 5년 안에 GM과 포드를 합친 것보다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테슬라는 아주 높은 PER의 수치를 지녔기 때문에 논란을 달고 지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숫자로 증명을 해주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미래를 위한 산업을 최전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는 기술주 기업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월가에서는 여전히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두고 서로의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변을 살펴봐도 투자자들끼리도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며 매수하고 있는 입장과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같다며 더 기다려보고 있는 투자자들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고요. 본인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투자를 진행했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하나씩 뭔가 배우고 경험도 해보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올해 주식시장이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가면서 성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본인의 위치에서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 역시 즐겁고 기분 좋게 보내시다가 잘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